자, 여러분, 술 드시면 얼굴 벌게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체질을 아시안 플러시라고 합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몸에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효소가 부족한 분들은 단순히 얼굴만 빨개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장암이 6배, 식도암이 6배에서 10배, 심지어 흡연의 심장마비가 7배에서 14배 남들보다 높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아시안 플러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이 효소가 모자란지 금방 7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무료 검사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 가스닥디입니다. 자, 아시안 플러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술을 드시면 얼굴이 이렇게 벌게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한 분들은 술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막 등까지 우리 알러지 난 것처럼 벌겋게 심지어 부어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이라기보다는 체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술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두 단계, 투스텝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중간 독성 물질로 한 번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더 분해돼서 아세트산 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식초니까 무독성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술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이 있어야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에탄올보다 독성이 30배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보시다시피 숙취도 일으키고 간경변, 간암, 물론 이제 에탄올 자체 독성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술이라는 거는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통해서 얘 때문에 대부분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식초로 안전하게 분해가 되도록 하는 요 효소가 모자란 게 결국 아시안 플러시라는 거고, 요 효소, 즉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이렇게 쬐게 모자란 사람, 아예 거의 없는 사람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한 잔만 마셔도 응급실 가시는 이제 이렇게 되는 더 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방송 보시면 아마 유재성님께서 요 체질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든 많이든 그 효소가 부족한 아시안 플러시 체질이 거의 100% 모조리 이 동아시아에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그래서 이게 변홍사 발상 지역과 이 유전 분포가 일치한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30%, 일본이 40%, 대만을 포함한 중국 남부가 50%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술 먹고 얼굴 빨개지는 거는 한중일만 아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 플러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충분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심지어 이렇게 충분한 사람도 아주 빠른 속도로 쭉 읽어 드릴게요. 자, 먼저 술 한 잔만 마셨을 때 안 마신 사람과 비교하면 구강암, 식도암, 인도암, 후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피부암, 위암 발병률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과음을 하게 되면 자궁내망암, 담낭암, 난소암, 전립선암, 소장암, 췌장암과 또 연관이 있고요. 자, 이렇게 암만 걸리느냐? 당연히 아니고 지방간, 간경변, 만성췌장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면 심혈관 질환, 심근병증, 부정맥, 또 산부인과로 넘어가면 태아알코올 증후군 같은 태아기형을 일으키고, 신경과로 가면 알코올성 치매, 정신과로 가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이런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파괴하는, 이게 바로 술입니다. 이렇게 술이 끝도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아시안 플러시, 이 아세트알데히드 탈수 효소가 부족한 분들은 그 많은 병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또 대장암은 6배, 식도암은 6배에서 10배, 또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자, 이 당뇨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효소하고 상관없이 술이 우리 몸에서 당뇨를 더 많이 일으키는데, 거기에 이 효소가 부족한 분들은 한 번 더 효소가 있는 분들에 비해서 당뇨 발병률이 또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시안 플러시가 있는 분들은 진짜 절대로 술을 한 잔도 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술을 안 먹고 싶어도 술 강권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혹행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던데, 사실은 아시안 플러시가 없는 분에게 술을 강권하는 거는 그거는 가혹행위 맞지만, 아시안 플러시가 있는 분에게 술을 강권하는 거는 살인행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예요. 선천적으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술을 먹이면 살인행위랑 다를 게 없죠.
우리가 뭐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 복숭아를 억지로 먹이진 않잖아요. 그런 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안 플러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이 유전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할 수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패치를 개발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좋은 설명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인 3종을 하는 보건교육사 안탱구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요 알스 패치라는 걸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직접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요게 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다시피 알스 패치, 알스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알스, 알코올 쓰레기 맞나요? 저희가 표현하는 알스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알코올의 쓰레기가 바로 알데히드니까요. 그래서 알스군요. 그래서 알스입니다. 알코올은 분해된 쓰레기가 알데히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알데히드를 검사한다, 알코올 쓰레기를 검사한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이었구나. 네네. 가급적이면 뭐 아시안 플러시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식 의학 명칭을 지칭해서 부르겠지만 젊은이들은 알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죠. 네, 알데히드가 알코올 쓰레기다. 맞습니다. 네. 알데히드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탄소 하나짜리 포름알데히드, 세집 증후군 원인 물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쓰레기,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탄소 3개짜리 마크롤레인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따가 아마 또 집중적으로 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우리 유전자를 검사하는 건 아니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예 그냥 알코올을 넣어주는 거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뭐 술을 먹여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피부에 간편하게 부착해서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로 알코올이 들어있는 건데 애기들한테 검사해도 됩니까? 아주 미량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아크롤레인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거 우리가 호흡기로 더 많이 들이마십니다.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한테도 많이 검사하시나요? 네, 아이들 많이 검사 의뢰가 들어오고요. 이미 이 안에 알코올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과 점착제 모두 다 안전성 다 통과됐고요. 네, 일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술자리에서 바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고 그냥 육안으로도 아시안 플러시 체질이구나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굳이 이 패치를 사용해서 꼭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패치 검사를 하면서 혹시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붉어지십니까? 그리고 살면서 술을 처음 드셨을 때 그때도 혹시 그러셨나요? 두 가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잘 기억 못 하시고 또 얼굴이 달아오른다는 느낌을 그냥 빨개진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 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물질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어떻게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저희한테는 더 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 심각성이 아무래도 훨씬 더 와닿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개발하시게 된 동기나 배경이 좀 궁금한데 일단 저는 보건기관에 건강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할 당시는 한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단순히 어떤 교육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알려주는 일이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 그랬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로 생활 습관까지 바꾸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저와 같은 보건교육사들이 늘 고민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던 중에 일본에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이론은 30년 전에 일본의 알코올 연구기관에서 처음 이제 고안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몸에다가 에탄올 같은 치약을 이렇게 붙여놓고 7분간 기다려서 떼어내고 확인해 보니까 붉어진 사람들이 실제로 유전자 검사했을 때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확률이 90%가 넘었어요. 상당히 높은 정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또 얘기가 좀 달랐어요. 왜냐면 이게 앞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한중일에 해당되는 문제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한중일 중에서는 제일 낫다는 거죠. 그렇죠. 한중일 중에선 제일 낮아요.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지만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환경적 변수가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추운 날씨에도 안 되고 고혈압 약이라든지 또는 알러지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복용하시는 분들 그런 거 복용하는 순간 요거는 정확도가 훅 떨어져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일본 제품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술 한두 잔에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이 나 왜 안 붉어지냐, 이거 엉터리 아니냐, 이러니까 교육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선별검사라는 게 민감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위 양성이 위양성. 나와도 되는데 예. 위음성이 위음성이 나오면 나와요.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예. 교육이 전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민감도는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한 4,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일본 제품은 이게 자꾸 시약 성분 안에 에탄올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든 물질을 다 녹여버리니까, 뭐, 인쇄도 녹이고, 뭐, 점착제도 녹이고, 다 녹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녹지 않는 거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 변수를 통제할까. 그래서 저희가 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인디케이터도 막 넣고 별별 걸 다 했죠.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지 네. 참 무언가 처음에 제품을 하나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참 대단한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사 키트 2개 가지고 나오셨는데 알스 패치, 노단 패치라는 것도 있네요. 먼저 네. 알스 패치부터 검사하는 방법 시범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뜯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고요. 처음에 꺼냈을 당시에 이 부분이 검정색 테두리인 걸 확인해 주시고요. 반드시 팔꿈치 안쪽에 붙이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애초에 최초 논문부터 여기 돼 있습니다. 그냥 그 논문 데이터가 그 안쪽으로 돼 있어서 예, 논문 데이터가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혈관이 또 하나 큰 게 지나가죠. 프라테라트리. 예. 그래서 체온이 여기 가장 좀 적정합니다. 예. 그래서 또 가장 밝고 피부가 깨끗해서 확인하기 쉽고요. 지금 아까 여기 검정색 테두리였던 부분이 제 체온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라는 게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붙이신 다음엔 물결 무늬로 되어 있는 이 보호 필름을 벗겨냅니다. 그래야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7분간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타이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그래서 눌러도 되나? 누르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네. 요 패치는 그러면 우리가 뭐 병원이나 약국에서 비용을 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냥 호기심에 내 체질을 알아보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3명 중 1명이 붉어지면 나머지 2명은 나 술 괜찮은가 보네, 마음껏 마셔도 되나 보네 라고 더 얘기하세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병원에는 이제 전문의가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비용을 내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의료 수가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아직 없는 거네요? 예, 아직 심평원에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시도하는 병원은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됐네요. 맞죠? 네. 그러면 결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떼어낼 때는 상단부를 잡고,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혼자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하단부만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붙였던 다리가 붉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시약이 묻어있는 이 삼각형 모양으로 붉어집니다. 되네요. 양성이 경우에요. 네. 저는 음성입니다. 원래 체질상 음성이고 괜찮은 걸로 나오네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 안 대표님께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시안 플러스 체질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저도 사실 미리 보내주신 요 키트로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자료 화면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한국인의 30%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참고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곳은 사실은 보건소 같은 보건기관입니다. 이제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나 보건소 같은 곳에서 예산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뒤에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지금 체험을 하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작년도 말 기준으로 거의 전국의 보건소 절반 정도는 이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50%만 네. 이게 보건소에 납품이 돼 있다고 하면 예. 제가 속한 관할 보건소에서 이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건강증진 부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담 부서니까요. 한번 전화로 확인해 보시면 뭐 언제 하겠다 또는 뭐 어디서 한다 정도는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시로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걸 상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노단 패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네, 건강증진 부서 또는 지역보건팀 또는 이런 만성질환 관련 또 방문보건팀 뭐 이런 데서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건강증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네. 통일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네, 이건 어찌됐던 그 지자체에서 계획한 그 보건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계획을 안 하고 계신 곳은 못 하는 거고. 근데 뭐 옆보건소 가시면 되겠죠. 아, 제가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무려 30%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30%면 길 가다가 10명 중에 3명은 위험한 체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면 사실 무조건 전 국민에게 들어가야 되는 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심지어 50%의 보건소에만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그 보건소에서도 전담부서가 통일이 안 돼 있는 데다가 그것도 상시가 아니고 이벤트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목소리를 낼 때 이게 국내 의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던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여러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논문을 찾고 관련 문서를 뒤지고 하는데 한국에선 그런 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책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네. 예. 바로 요 술 한 잔의 의학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요 한양대 구리병원의 응급의학과 강보순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인데, 이거 발견하고 제가 너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드디어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 이분 너무 만나 뵙고 싶어서 계속 메일 보내고,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저를 만나 주시고 같이 유튜브도 촬영하고 또 많은 의학적인 자문을 해주셨고, 이 얘기가 맞고 또 이 측정 방법이 맞다,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셨죠.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더 넓혀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간호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대학병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오게 됐죠.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의학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체질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거기는 없는 체질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중일한테 그러면 이 체질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냐? 대장암도 6배, 식도암도 6배에서 10배, 또 담배 연기에 대해서 뭐 심장마비도 뭐 7배에서 14배. 사실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험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위암 발병률이 10만 명당 50에서 60명입니다. 근데 그 0.05%를 위해서 99.95%의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내시경을 전부 무료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암이 사망하는 병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30%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 검진이라는 국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확률과 위험도를 곱해서 이게 국민 건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산출한 다음에 비용 효율 계산해서 국민에게 무료로 검진을 나눠주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30%라는 거죠. 이 위험도가 낮지도 않을 뿐더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중일 정도면 전 국민에게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여러 제품들이 있고 여러 방식으로 테스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 자체가 또 근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거기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아무튼 인식이 일본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이 굳이 이 제품을 더 발전시키고 더 정밀하게 검사하고 이런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죠. 폭음 문화도 심하고 뭐 흡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좀 위험한 게 많죠. 예, 많이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제품도 많고 술도 적게 먹고 검사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고 또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대표님께서 좋은 제품을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술도 너무 많이 먹고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낮은, 요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네. 이게 얼마큼 위험한지 잘 모르세요. 예. 자, 그러면 노담 패치 요건 또 뭔가요? 담배인데. 네, 금연 동기 솔루션.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으면 일단 절반은 성공인 거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금연 동기. 내가 왜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 이거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알스 패치랑 원리는 같은데, 알스 패치는 유전적인 확률을 맞췄다고 보면 얘는 이걸 조금 더 민감하게 잡아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 잘 안 붉어지는 사람도 너무 피곤하고 아니면 전날 과음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서는 붉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알데히드 분해력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응 속도 조절을 통해서 알스 패치와 노담 패치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아시안 플러시가 없는 체질이 알데히드 분해력이 이 정도고 아시안 플러시 체질인 분들이 이 정도라면 이분들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분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노단 패치 가지고는 이 정도 컨디션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해서 알스 패치랑 원리는 완전히 똑같은데 더 네. 민감하다. 더 민감하다. 이렇게 더 정리할 수 민감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알코올의 분해 산물 아세트알데히드가 담배에도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담배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 알데히드 종류가 다양한 종류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 이 강보순 교수님을 만난 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술보다 담배가 더 위험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술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다시 여쭤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담배 속에 이미 많은 양의 알데히드가 들어있고 아시안 플러시라면 훨씬 더 위험한데요. 응급실에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보니까 술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아시안 플러시 체질인데 평소 담배를 피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다 뒤져보니까 이미 연구사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빨개지시는 체질이 담배를 피우면요 평균 7배에서 14배까지 심장마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도 우리 사례를 찾아보자 해서 국민영양조사 사업에다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지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쌓여진 데이터로 작년에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꽤 높은 확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응급의학회 뿐만 아니라 각종 의학회에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빨리 알아야 돼. 의사들도 알아야 되고 국민들 모두가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의학회를 도시고 저는 그 의학회 쫓아다니면서 패치에 대해서 이걸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써보시죠 라고 의사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